대표팀 감독 맡고 있는 송민입니다. 저희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따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시아 서핑 연맹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시안 게임 티켓을 따낸 나라. 그리고 나서 한참을 혼자 이렇게 막 좀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문 두드리시더니 오셔서 저를 그냥 이렇게 좀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제가 나이가 더 들더라도 아마 기억에 남는 엄청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오늘 글로벌 다이어트 뉴스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서핑 역사를 써내려간 인물을 모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KBS 서핑 해설위원인 송민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핑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요. KBS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있고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서핑 전문가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 대한민국 네. 서핑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게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 정도에 시작했다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랑 부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제 시작됐다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설왕설래가 있고 한데 이렇게 약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는 이렇게 외국에서 계시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전파를 해주셨고요. 부산에서는 되게 특이하게도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선배님이신데 동네 이제 서점이랑 이런데 외국 잡지들 있잖아요. 부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시고 이거 재밌겠다라고 해서 그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그 외국 잡지를 이렇게 뒤져가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는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보도를 받아서 보도 한 장에 여러 명이서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에 지금 대한민국 서핑팀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그때 이거 좀 재밌는 스토리예요. 2017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 있잖아요. 1년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 대회가 있는데 가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를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하러 가요? 그랬더니 너가 감독이 돼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그런 협회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뭐 제가 감독 뭐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좀 머리도 식힐 겸 그러면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게 엄청난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그 선배님이 P예요. 극 P. 그래서 계획을 전혀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비행기는 못 탈 것 같고 차를 빌려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찰스 드골 공항이 이제 파리에서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비아리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서남부 쪽에 있거든요. 네. 거의 프랑스 끝이에요. 1000km가 걸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다음 날 점심 때까지 그 길을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원도 많이 갔고 차는 또 이렇게 뭐 미니밴을 빌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미니밴이 아니라 되게 작은 밴이었고 수동에다가 이제 그 차를 몰고 밤새 1000km를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고요. 1000km면은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 몇 킬로죠. 네. 그게 그러니까 두 바퀴를 왕복을 하고도 조금 더 가는. 네. 그러니까 엄청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단체 생활 이렇게 선수들하고 해보니까 뭐 재밌었던 게 에어비앤비를 빌렸어요. 네. 왜냐면 좀 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비용을 줄이고자. 그래서 저희가 장을 이렇게 보면 꽤 많은 걸 사와요. 근데 되게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거나 애들이 배고프면 방에서 이렇게 쓱 내려와 갖고 막 빵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식량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럼 지금 감독님께서 보시는 현재 우리 네. 국가대표 서핑팀의 경쟁력은 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대표팀의 연령이 대부분 3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10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15, 16, 17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고요. 여자 선수들이 조금 더뎠었는데 지금 여자 선수들도 뭐 12, 13, 14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아시안 서핑 챔피언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대회를 하는 동안에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만 해도. 이 대회에서 느낀 여러 자극 중에 하나가 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서 외국의 정말 유명한 코치분들을 초청을 해서 선수들을 양성하는 거 이전에 코치를 빨리 양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치들을 최대한 빨리 양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바닥부터 쌓아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게 먼저 정말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2017년부터 지금 계속 네. 그 국가대표팀 네네.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번 딱 몇 가지를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2017년도에 처음 갔을 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앙이라고 그 비아리츠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를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선수들 데리고 대성당이 보통 있잖아요. 유럽의 도시에 가면 그 성당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저랑 선배만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먼저 꺼냈죠. 형님 이게 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 저희가 둘이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선글라스에 습기가 찰 정도로 이렇게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했고 뭐 뜻이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서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반복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펑펑 울으면서 얘기를 저희가 서로 했던 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시작한 거니까 우리 이거 한번 끝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 기억이 그게 나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인상 깊은 순간을 꼽자면 며칠 전이었어요. 예.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저한테 아시아 서핑 연맹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시안 게임 티켓을 따낸 나라를 이렇게 문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한참을 혼자 이렇게 막 좀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문 두드리시더니 오셔서 저를 그냥 이렇게 좀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7년의 시간이 아마 계속 이게 오버랩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고생을 그 2017년에 스페인에서 나눴던 네. 그때 너무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헤어질 수도 있었던 그때 네, 하고 그 후에 7년 후에 어떻게 아시아 대표 그거를 따냈다는 그게 네. 엄청난 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형님 오셔갖고 저를 이제 꼭 껴안아 주시면서 고생했다고 네,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제가 나이가 더 들더라도 아마 기억에 남는 엄청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왔어. 아니에요. 네네. 저는 충분히 어떤 느낌일지 저는 좀 감히 상상은 할 수 없지만 네. 저도 가슴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에서 가장 그 힘들었던 순간, 그러니까 뭐 많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를 끌어오면서 네. 가장 정말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순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국가 예산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매번 사비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 순간순간이 그냥 힘든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수들 밥 먹는 것도 한 번 다녀오면 제 주머니에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사라지는 그렇죠. 상황이 네.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흙수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파워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순간순간이 좀 힘들긴 한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전혀 후회하진 않고요. 뭐 제가 그래도 좀 제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서핑계 어느 정도 밑거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힘들긴 하지만 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의 광고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감독님 최근에 그 우길기 때문에 예. 항의를 한번 하셨어요. 네. 아니 서핑보드에 왜 우길기를 붙여서 나와요? 좀 그게 궁금한데. 이게 몰 이해에서 나온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핑을 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핑 시장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걸 좀 이제 마케팅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 서핑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무늬에 이 보드숏, 그러니까 서핑할 때 입는 반바지가 엄청 많이 팔려서 한 5년 정도 직원들 보너스를 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늬가 그런 뜻인지 모르고 정말 유명한 지금은 요절한 세계 챔피언의 시그네이처 모델이었기 때문에 앤디 아이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앤디 아이언의 추모 개념으로 이걸 쓴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한 게 원래 첫 번째는 올림픽은 세계인들이 하는 축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늬를 보고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런 아픈 세월들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올림픽에서만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리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려서 이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감내를 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나는 이거 전혀 상관없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순수한 스포츠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네. 이런 뭔가 정치적인 색을 띠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네. 과연 이 열정이 네. 어떤 원동력에서 이렇게 오게 되신 건가요? 우선은 서핑계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서핑이라는 벌레에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서핑을 한 번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파도를 처음 탔을 때 그 스르르륵 흘러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큰 쾌감을 저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안에서 바다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뭐 사실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들도 좀 해보고 했지만 자연과의 교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다시는 서핑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저도 내심이 이제 좀 바라는 게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뭐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더라도 이런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네.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서퍼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파도를 타면 맨 끝에는 물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빠졌지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젊은 서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실패를 하고 시도에 의한 실패를 여러 번을 해야지 나중에 결국은 성공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핑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많이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서핑의 이 앞날이 네. 엄청 밝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예. 네, 화이팅 네.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송민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 서핑의 이 숨은 이야기와 그 발전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아주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송민 감독님이 이끌어온 이 대한민국 서핑의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서핑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감독님의 멋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글로벌 초대석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